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빅뉴스가 하나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한 2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네. 2028 대입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네. 왜냐하면 올해 이제 말까지 12월까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안이 나오고 그 시안에 대한 공청회나 뭐 국가교육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뤘어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6월 달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또.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설명회 하면서 약간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서 또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네. 8월 말이다. 방학 때 나온다. 나온다. 안 나왔어. 10월 달에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나왔고요. 사실 뭐 그때 저희가 이 영상을 빨리 찍을까도 했었는데 조금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네. 오늘 이제 저희가 2028 대입 개편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네. 중2만 해당이 있나요? 아니죠. 이게 중2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중3 학생들이 요즘 뭐 저기 강남권은 뭐 네. 재수, 삼수가 뭐 기본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중3 아이들 또 고1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재수를 염두에 둔 사람들은 확인해 봐야 되고 네네. 네, 중2는 꼭 봐야 되는 영상이니까. 네. 그래서 중2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되고 그렇죠. 사실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대입 개편안이 마련이 된 건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은 국수탐, 그 수능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개의 근간이 있는데 정시에서 수능, 그다음에 수시에서는 내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두 개를 다 건드렸어. 두 개를 다 건드렸어. 이거 너무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일단 수능은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로 진행을 한다.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이제 9등급제인데 이제 지금 2025 그래서 중2부터는 5등급 체제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9등급을 하다 보면 1등급 맞기 위해서 4% 이내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5등급으로 바뀌면은 1등급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1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불리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중2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죠. 네네.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발표가 됐었어요. 1학년 공통 과목들 우리가 9등급 상대평가 현재의 방법과 동일하고요. 네.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 같아요? 2, 3학년은 선택 과목이 너무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평가로 9등급으로 하다 보면 유불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에 따라서 네.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에 맞게끔 자기가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사실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라고 하는 취지가 맞지 않나. 그렇죠. 해서 마련이 됐던 건데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훑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게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네.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아니면 특성화고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과를 보면 되시겠고 인문계학교 우선. 네. 그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들 있죠. 네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게 1학년. 1학년 크게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국영수 사과라고 하는 맞아요. 과목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은 2, 3학년에 보통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1학년, 2, 3학년 나눌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예 이제 어떻게 됐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두 개 다 병기가 된다. 둘 다 쓰여진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2, 3학년이 절대평가로 5등급을 본다고 했는데 네네. 그냥 그게 없어지고 그냥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모두 다 1, 2, 3학년 모두 다 병기가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 성취도 A, B, C, D, E가 나오죠. 네네. 이거 필요해요. 왜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미수가 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뭐 듣지 않았으면 맞아. 너 이거 이수하지 못했어 네. 라는 의미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A, B, C, D, E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상대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은 9등급 한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5등급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2, 3학년을 5등급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통계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나 과목 평균이나 수강자 수는 제공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성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예를 들어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이 과목의 난이도나 아니면 이 학교의 난이도를 사실 표현해 주는 게 표준 편차인데 네. 그거는 또 이제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교 블라인드 체제에서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그 고등학교의 과목들의 표준 편차를 보면서 네. 그 학교의 뭐 이렇게 고등학교의 어느 정도 레벨을 가늠했었는데 또 그거는 없앴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없애다 보니 이거는 약간 일반고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 요 영역이었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병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게 유불리가 어떨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쉽게 내면 이번 시험 쉬워 그래서 너나 나나 90점 100점 맞으면 맞아요. 성취도는 전부 다 A를 맞긴 하는데 네. 이제 석차 등급이 같이 나오려면 맞아요. 결국은 여기를 등수를 또 갈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9등급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신 평가 방법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에는 5등급제가 되면 약간 이제 1, 2등급이 11%인데 1등급으로 흡수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1등급이 이제 10%가 되고 그럼 2등급이 24%에 해당하는데 약간 4등급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2인데 중2 학생들인데 나 1등급이야. 그러다 보면 현재 올해 1등급인 애들보다 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나 나나 야 나 올 1등급이야 이런 학생들도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네.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2015 이 바뀌기 전에 체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내신을 9등급으로 받아. 네. 그럼 내신을 9등급으로 받았다가 혹시나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5등급 체제에서 내신 산출을 대학에서 해야 돼요. 그죠. 변화를 해줘야 네, 돼요. 네, 대학에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대학은 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따져보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이제 병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결국 이건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이제 성적 산출은 다 상대평가구나. 중학교 때는 다 절대평가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는 5등급 상대평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대평가이지만 내신 변별력은 약화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9등급이면 충분히 학생을 이제 가를 수가 있었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이 10%야. 1, 2등급만 합쳐도 뭐 34%잖아요. 보면. 네. 나도 1등급, 나도 1등급.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선별이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전형에 어떻게 하냐? 대학에서는 면접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나눠서 올려보냈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학에서 알아서 골라야 되는 이런 그래서 게 있겠네요.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네. 그냥 고등학교에 와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준비하는 게 맞겠다. 어차피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자체가 교과 전형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수시 종합 전형 중심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등급 이하 내신 분리로 이제 수강생 많은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선에 지금 고교학점제를 담당했던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제 지금 우려를 표현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이라서 별로 선택을 안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이제 선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2 과목이 절대평가였거든요. 네. 이 절대평가니까 80점 이상 받으면 그 학생한테 A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공대를 가거나 그 물리학 2가 필요하면 들어라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5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면 이게 좀 학생들한테 그래도 권유가 쉽지 않겠다. 지금은 또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물리학을 좀 들어야 돼. 네. 근데 성적을 어차피 우리가 절대 평가를 하면 조금 이제 열심히만 하면 그냥 어느 정도만 이수를 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면 이제 등급은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절대평가를 이제 상대평가 병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평가다. 그럼 2, 3학년은 상대평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면 학생들은 당연히 유불리를 걱정해야 되는. 피해서 가는 학생들 많겠어요. 네, 그래서 진로를 맞춰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랑은 네. 야, 이게 좀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한번 볼게요. 네. 기존의 수능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논서술형 차세대 수능을 한번 도입하겠다. 그래서 설렜어. 올해 이제 입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설렜던 게 차세대 수능, 네. 미래형 수능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이제 너무 우리가 오지선다를 답을 다는 것은 이게 학생들의 뭐 이런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에 맞지 않다. 그래서 네. 국제적 트렌드도 이게 아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발표난 거 보면 논서 수령 차세대 수능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능의 상대평가 유지, 절대평가 전환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상대평가 방법이었죠. 수능이 몇 과목 빼고 뭐 예를 들어 영어나 제2외국어 빼고는 다 상대평가였는데 이 절대평가로 그래서 다 돌아가자. 그러면 절대평가로 간다는 것은 수능의 영향을 좀 줄이고 자격 고시화하겠다라는 의지였어요. 어느 정도만 넘으면 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다.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네. 무려 내신은 5등급을 하지만 수능에서는 9등급 평가를 합니다. 수능은 그대로 9등급. 그래서 내신보다 수능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하고 수학에서 저희가 선택이 생겼죠. 네네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기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제 변환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미적분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가 그 이과 학생의 친구. 문과 침공.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경영학과에 왜 이과 학생들이 오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결국에는 조금 다니다가 뭐 다 이제 그만두든지 중도 포기자가 생기니까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 그래서 이 유불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고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 겁니다. 네. 자, 먼저 국어부터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자, 왼쪽이 현행이고요. 오른쪽이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공통해 보시면 그 현행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과목 중에 하나를 택일한다. 공통 과목은 독서하고 문학이고요. 선택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거 수능 이거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예전 세대 분들은 이걸 나누는 것도 아직 그러니까, 모르시는 그래, 분들 맞아, 꽤 맞아. 있어요. 옛날 언어 영역. 언어 영역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국어로 바뀌었고 이제 선택을 한다. 네, 현재는 선택 그 안에서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15 자체가 그 고교 학점제를 가기 위한 과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줬고 문이과 통합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었던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조금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 과목 점수가 잘 나왔던 거죠. 그 학생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변환 점수를 하게 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유리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개편안은 근데 야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다 드는데 없애. 네.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언어 여기 있죠. 화법과 언어, 네. 독서와 작문, 독서와 작문 네. 여기 있고요. 문학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뭐가 빠진 거죠? 매체? 매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 도입된 수능에서는 약간 이제 시험 범위가 오히려 조금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과목의 범위가 좀 줄게 되고 선택 과목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한번 보시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목이 수학 1, 수학 2였고요. 선택은 확률과 통계, 약간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문과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미적분과 기하,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 이래 이제 그렇게 봤던 부분인데 없앴어요. 없앴어. 예, 다 없애고 이 대수라는 새로운 과목이 들어갔어요. 네네. 대수는 수학 1으로 보시면 돼요. 수학원.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있죠. 네네. 이게 수학 2예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와, 이 수학은 많이 줄었어. 여기 보시면 네. 미적분과 기하가 아예 이제 시험 범위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학은 문과 이과가 확연히 나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학 못해서 문과 갔어요.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네, 확연히 나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통합 수능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문과 이과 다 봐야 되거든. 잘해야 돼 이제. 다 봐야 되니까 대수, 미적분 1, 확통까지 이렇게 네. 범위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어는 정말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영어는 그대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바뀐 것은 탐구. 맞아요. 사회 과학에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사회과학 탐구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죠. 한국사는 당연히 공통입니다. 한국사는 떨어져 나가서 절대평가를 보는 공통이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9과목 중에 2개를 선택했고 과학 중에는 8과목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역시나 과학은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학생들이 물리학교를 선택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물리 어렵잖아. 네, 어렵다 보니까 인원수도 적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9등급 평가에서 그렇게 1등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적었던 거였는데 그런 유불리가 있으니까 아예 뭐 하겠다? 합치겠다. 난 근데 이까지는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과학하고 사회를 다 보게 하겠다. 이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 그렇죠. 저희 세대. 우리 저희 세대는 사회, 과학 다 수능에서 봤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다 봐야 되고요, 학생들이. 네. 과학을 다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범위가 통합사회라고 되어 있고 통합과학입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어떻게 보면 진로에 어느 정도 조금 전문화된 과목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렇게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수능에서 보겠다. 그럼 결국에는 1학년 내용만 가지고 2년 뒤에 3학년 때 평가를 하겠다. 네. 이게 가능할지 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3학년 때 다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또 공부해야 되는 일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머니들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러면 저걸 다 합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전 과목들을 다 합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에 있는 과목, 공통 과목을 얘기를 하고 지금 왼쪽에 기존에 있던 17개 과목들은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공 심화 과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던 과목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은 보지 않고 1학년 과목만 보겠다. 참 이렇게. 궁금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될지도 참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기존의 과목들은 다 똑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추가 검토안이라고 해서 네.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수학이 있네요. 심화 수학이 있어요. 심화 수학.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자체가 지금 범위가 많이 줄었죠. 네네. 확률과 통계까지 본다는 거는 기존의 문과형 수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화 수학에 둬서 미적분 2, 그다음에 기하를 여기다 갖다 넣은 겁니다. 왜 여기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 수능이라 했잖아. 네. 그 수학을 통합 다 문이과 다 보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걸 선택으로 돌리면 취지가 좀 약해지니까 네. 제2외국어 과목에서는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 과목을 보죠. 5교시는 네. 거의 이과 학생들은 거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선택 과목 형태로 넣어서 만약에 이걸 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겠죠. 문과 학생들이 수능만 보면 네.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기존 체대로 가면. 기존에 체대로 하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심화 수학 과목이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공통이에요. 과학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과의 상위권 공대나 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예과, 뭐 보건 계열이나 네. 이 학생들이 문과 공부만 쭉 해서 나중에 대학 갈 때는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대학에서는 조금 그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추가 검토안에 심화 수학을 넣으면서 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로 갈라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심화 수학은 그런데 이제 제2외국어 한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네네. 네,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 그 특정 점수를 넘어가서면 이제 A가 나오는 그런 형태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아닌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10월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좀 바빠요. 왜냐하면 12월까지 확정안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다양한 학부모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부모님들께서는 계속 이걸 신문 기사상에 모니터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를 좀 잘 보고 이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런 이제 정보를 계속 좀 얻어서 자기 입시에 좀 설계를 네. 미리 조금 하고 학습 계획이나 이런 것도 네, 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실시되는 이런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잘 분석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